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몇 번 드렸으니까 쉽게 제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사업 영역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들을 좀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최근에 일체전지의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그리고 조정을 상승을 하기 전에는 조정도 한 번씩 다 거칩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좀 거치고 또 상승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 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향후의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외형 확장이 좀 가능한지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주가 대비 이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일단 분기보고서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기업이 과거에는 이체전지 관련된 기업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주가가 이체전지 흐름들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때 사실 약간 살짝 소외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그 이유들을 보면은 클린룸 케미컬 필터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온실 감축 솔루션,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들 클린룸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산업을 전문으로 좀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솔루션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클린룸 케미컬 필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클린룸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해서 공정 수요 향상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신성ENG도 브리핑도 드렸지만은 이체전지 공정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이라든가 반도체 공정 이런 쪽에 이제 클린룸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장 자체에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클린 설비가 좀 있어야 되긴 해요. 왜냐면은 그런 미세한 먼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습도 그런 걸로 인해서 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율이라는 거는 불량률이죠, 불량률. 불량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천지 공장을 설립을 할 때도 반드시 클린룸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공업, 자동차, 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제거를 하는 그런 산업이다. 국내 유일의 분석, 개발, 설계, 관리, 토탈 솔루션을 논스톱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자,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불화 화합물 가스를 분해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다. 친환경 기업이다. 환경기업이다. 환경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산업도 진행을 하고 양극재 도판트가 뭔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체전지 부소재 개발 그리고 유기전자 재료 분야 산업 진출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실적 발표에서 안내한 바 있다. 야, 과거 같은 이게 나왔던 게 이게 5월달쯤이었을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이게 한 5월 25일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은 없었어요. 6월 달까지는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간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욕심적인 부분이라 심리적인 부분이라 이게 뭐 매도 물량들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좀 덜 할 거고 지금은 조금 좀 불안한데 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투자 관련돼서 내용들을 보면은 한 1353억 원
이거를 투자를 해서 이차전지, 전자재료 소재 여기 보면은 여기 양극재 도판트 그리고 이차전지 부소재 유기전자재료 분야 산업 진출. 자, 여기 또 주 제품 서비스를 보면은 클린 케미칼도 좀 있지만 이게 관련돼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폐배터리 쪽 기업으로 좀 전환을 해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업 구조거든요. 보면은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좀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 건식 방식이 있고 건식 처리 방식이 있고 습식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뭐 다 이거 국내 유일 토탈 솔루션 전부 다 설비를 개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재 자체 개발과 이 맞춤형 시스템, 뭐 고효율 금속 촉매 개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건식이냐 습식이냐 이런 공정 처리 자체가 좀 있긴 한데 폐배터리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얘네들의 이차전지가 좀 필연이었긴 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폐배터리 쪽에도 아마도 조금 진출을 한다 그래도 뭐 지금 이 공정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마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지 않을까. 처리 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차전지 산업이 추가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차전지 전자재료 뭐 제2 캠퍼스 신설을 하고 저 진천군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결정을 했던 것들이 있고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HN 친환경 외에 배터리 부소재 신사업 진출을 한다. 이거 5월 25일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고 내용을 보면은 이차전지 배터리 전자재료 소재 생산하는 공장 신설을 하는데 1353억 원 투자를 하고 자금 조달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차전지 소재 기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극재 도먼트 도판트 이게 잠시만요. 어디 여기 있었네요. 양극 할물질이라든가 특정 재료의 구조 강화에 쓰이는 이중 원소의 의미를 한다. 자사가 보유한 유기금속 촉매 개발 능력 도번트와 같은 이차전지 부소재 개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차전지 소재라는 것들이 도펀트, 이 양극 활물질 여기 이중 원소를 의미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사는 2023년도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2024년도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양산이 전국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장을 준공식을 가지고 설비를 생산을 한다. 제품을 생산을 한다. 양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룹 내에 이제 제조사 에코프로 BM 외에 신규 고객사 납품을 통한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첫 번째 고객은 에코프로 BM과의 시너지. 에코프로 BM. 자, 올해 1분기 매출은 594억 원, 영업이익이 119억 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도 180% 각각 2,748% 정도 급증한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향후의 전망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도 사업에 좀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도 단순하게 따지고 보자고요. 걔네들도 지금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향후의 성장성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실적도 성장성이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거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자, 4분기하고 1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조금 빠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4분기가 최대였고 약간 이게 호황이냐 비수기냐 성수기냐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실적들을 보면 한 400억 원, 324억 원도 추정이 되는데 1분기, 2분기에 벌써 230억 원 정도 벌었으니까 100억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작년과 좀 유사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작년이랑 2022년도랑 유사한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PER은 2,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2024년도 양산을 시작해서 2025년도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당장에는 75,000원 수준이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35배 수준인데 이차전지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기대감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적이 성장을 할 거야. 이런 이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성장성들 더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더 이제 2차전지 밸류에이션의 적용을 좀 받겠죠. 뭐 700배, 뭐 800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80배 정도 수준들, 70배 정도 수준은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지금 이제 수급이 더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2차전지의 수급 문제로 코스닥이 급락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과열이라고 좀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이치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대출을 해가지고 신용 잔고로 주가를 막 끄집어 올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많은 상태란 말이죠. 그걸 이제 털어내기 위한 반대 매매도 지금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런 걱정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주가가 주종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오히려 줍줍하고 있다. 향후의 선정선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간은 좀 이제 관망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의 물량을 가져가는 것들은 외국인이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보다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는 약간 다른 이자연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고평가에 부담되고 있는 부담을 가지는 그런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들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적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는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가지면서 수급이 2차전지에서 반도체 뭐 어쩔 수 없죠.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주요 섹터였으니까 시장 지수를 견인하고 있었던 그런 섹터였고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니까 수급이 빠지려고 하면은 그쪽에서밖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로 자금이 좀 이동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바닥도 뭐 그렇게 크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보이다가 지지를 좀 받는 양상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상승을 했는데도 이 과거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수급도 매물도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코프로 HN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기보다 이 기업이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말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